수급이 답이다 시간입니다. 최강천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앵커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에서는 키맨을 어느 쪽으로 선정하셨나요? 여전히 오늘도 기관 투자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기관의 동향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이유인가요? 오늘 그 시장, 거래소 시장이 강보합 정도의 흐름만을 좀 기록을 좀 했는데요. 오늘 특히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관 중에 투신입니다, 사실. 투신. 네. 투신. 네, 그렇습니다. 투신권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 게 투신권을 중심으로 또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순매수가 기록됐지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투신권이 1,200억 정도의 좀 매도를 좀 기록을 좀 했는데요. 투신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듯이 그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형 수익지권 환매에 대한 압박을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 2,000포인트에서 가장 많이 수익지권의 판매가 활발하게 됐기 때문에 지금 계속 본전 심리에 따라서 이 지수대에서 경계 환매 심리가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하나 사실 냉정하게 보면은 2,000포인트 이상에서 중장기로 주식을 좀 매도하면 시간이 지나면은 그 아래에서 훨씬 좋은 기회가 사실상 여러 번 있지 않았었습니까? 2,200도 갔었고 2,050포인트도 갔었습니다만은 2,000포인트 이상에서는 그만큼 경기 심리가 지금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 우려감으로부터 지금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가격 부담도 단기적으로는 발생이 된 상태라 그렇기 때문에 투신권에 대한 어떤 수급적인 매도의 흐름들은 종목의 흐름을 주도하는 것이 바로 투신권의 흐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어제는 5포인트밖에 내리지 않았고 오늘은 2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제한적인 등락입니다만은 어제도 많이 내린 종목군들은 대형주들이 상당히 많고요. 오늘도 많이 내린 종목군들이 꽤 많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투신권의 어떤 수급 동향 그리고 단기 업종과 종목의 모멘텀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사고파는 전형적인 모멘텀 플레이어인 투신권의 흐름들이 또 하나 특징이니까요. 이러한 부분들에서 투신권을 계속 키맨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네, 투신권의 환매 물량 잘 소화가 돼야 또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떤 종목들을 매매했나요? 일단 투신권은 시총 상위 업종들에 대해서 매도했는데요. 시총 최상위 업종인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한 600억 정도의 매도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운수장비 업종에 대해서 200억 이상의 그런 매도가 좀 나타났습니다. 시총 상위 업종과 경기 민감 업종에 대해서 좀 매도가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지수에 대한 경계 심리다. 이렇게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수에 대한 경계 심리가 종목별로도 바로 좀 나타나는 모습이었네요. 그중에서도 또 눈에 띄는 종목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적으로 꾸준한 매수 수급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은 좀 LG화학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LG화학에 대해서 12만 7천여 주의 그런 매수 수급이 좀 유입이 됐습니다. 최근 3일 동안에 10만 주가 넘는 매수세를 연이어서 기관 투자자들은 기록하고 있고요. 어제 투신권이 워낙에 3천억대의 대량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LG화학도 19,000주 매도가 됐습니다만은 오늘 1,000억 이상 매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LG화학은 14,000주, 며칠 전에는 13만 주의 그런 매수가 나타나면서 LG화학에 대해서 투신권은 3일 연속 매수, 연기금은 나흘 연속 매수가 나타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시총 10위권 이내에 있는 종목 중에서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는 어떤 그런 수급 동향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3차 양적 완화의 수혜 업종으로는 여러 가지 업종들이 많이 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소재, 특히 화학업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생필품의 70%가 화학제품이기 때문에 그만큼 가장 경기가 민감한 그런 업종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3분기 턴어라운드의 실적 모멘텀이 단기적으로 기저효과일지라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조만간 중국의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 그것이 추가적인 재정 지출이 됐든 아니면 가능성이 더 높은 게 통화 완화 정책이 되겠죠. 이런 어떤 모멘텀적인 측면도 좀 고려하고 있는 그런 어떤 수급 동향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양적 완화와 더불어 중국의 경기 모멘텀까지 아직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궁금한 게요. 아직까지는 좀 기관이 발목을 붙잡고 있는데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기관이 언제쯤 그런 환매 물량이 다 정리가 될 것인지 그 시기나 규모를 좀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예측하기가 정말 어렵고요.
2010년도 이후 판매가 된 주식형 수익증권의 규모를 자료는 있습니다만, 시간을 주시면은 제가 찾아볼 수는 있는데요. 지금 그 데이터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전체 그 거래 대금의 한 14%, 17%, 10%대 판매가 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좀 판매가 된 거죠. 3년 동안. 그래서 수익증권에 대한 환매는 계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조정이 들어와야 환매의 어떤 흐름이 조금 주춤거린다. 이 정도로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자세한 내용 말씀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급이답이다 최강천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최근에 또 MMF로의 자금 이동도 포착이 되고 있는 것 같네요. 넥스트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자세하게 내일장 준비해 보겠습니다. 토마토 스탕론